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예, 요번에 책 리뷰는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입니다. 저자는 모기 게니치로 1962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입학부와 법학부 졸업 후 도쿄대학 이학계 연구과 물리학 전공 과정을 수료한 이학 박사이며 뇌과학자입니다. 이화학 연구소와 캠브리지 대학교를 거쳐 현재 소니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도쿄공업대학과 대학원 개원 교수와 도쿄예술대학 비상근 강사로 견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람이 특별히 수재가 아닌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톱이 되었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런 톱이 될 수 있었냐, 공부를 잘할 수 있었냐, 이게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못해요. 공부해도 반에서 꼴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행동을 한 뒤 뇌 속에서 대가를 상징하는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 강화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가를 받아 기쁨을 실감할 수 있었던 행동을 재현해서 그 기쁨을 반복하고자 한다. 그 결과 그의 행동이 숙련된다. 그 열쇠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도파민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대단한 점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동기부여, 도파민 보상, 자발성으로 이어진 선순환 고리를 만든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습하는 힘 때문입니다.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 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 책의 주제예요. 즉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어떨 때 머릿속에 도파민이 나오는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는 강제적으로 일을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인간의 동기부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받을 일처럼 긍정적인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아이를 혼낼 때 아이의 의욕을 꺾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애들 강제로 이제 학원을 강제로 다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런 아이의 의욕을 꺾어버리죠.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이의 어떤 말을 해서 의욕을 꺾이게 한 적이 있는지. 제 어머니는 너는 남보다 더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동기부여는 안 되었고, 솔직히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남보다 떨어지는데 왜 잘해야 하지? 의문도 들고요. 즉, 학습에 대한 자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해서 성공을 체험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교육자의 역할이고요. 이 책의 핵심은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하는 인간의 성장은 눈앞에 있는 대상에 몰입해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법 두 번째는 타임 프레셔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작업에 제한 시간을 두는 거죠. 이 말은 즉 저자는 책을 보거나 공부할 때 책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을 보고 다시 공부하면서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해서 그 전에 봤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압박인데 모든 일은 압박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히죠. 이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 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압박은 이미 한번 했던 사람이나 성공했던 사람의 이야기나 경험담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자서전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주변과 단절된 환경에서 전신 전력을 다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면서 온몸을 사용해라. 세 번째 방법은 집중력인데 속도, 분량, 몰입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타임 프레셔, 시간 제한이죠.
불량은 한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는 거. 몰입감은 주변의 잡음이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몰두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과의 사토 마사히코 교수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생동감 있게 열중하고 있는 행복한 상태를 스튜디오스라고 표현하며 몰입감은 바로 이 스튜디오스 상태를 가리킨다. 이 교수님은 요즘 아이들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즉 다른 사람과의 물건의 관계만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런 아이들인 내면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충분한 상태, 즉 스튜디오스 상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어른이 되어간다. 무엇이든 정신없이 빠져들 수 있는 즐거움, 즉 스튜디오스 상태가 될 수 있는 대상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충실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삶 곳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흥분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발견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사토 교수님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공부법은 제한 시간을 주고 최대한 많은 분량을 수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이제 순간적인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바빠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정해진 틀에 따라 행동하거나 적당한 환경을 만드는 등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패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물 한 잔, 일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뭔가 시작할 때 몸에 자극을 주거나 몇 시에는 꼭 공부를 하거나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거요. 순간적인 집중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무언가를 암기할 때 문장을 한 번 보고 난 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의 황금 시간대는 밤보다 아침이라고 합니다. 모르겠다는 단어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찾으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냐입니다. 이 영역에는 결국에는 행동이 따라가야죠. 이 책에서 천재 장기 기사 하부 요시하루는 지나간 옛날을 잊지 않고 거기서 계속 배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기억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합니다.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역사를 읽는 자는 결국 그것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즉 역사를 알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해 과거를 모르면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다.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의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데 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면 독서를 통해 넓은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다니는 것보다 정말 돈이 없으면은 이 방법도 중요하죠. 그리고 토막 시간 활용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학습을 꼭 질서에 맞춰 조리 있게 할 필요는 없고 단편적인 인풋을 반복하는 방법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뇌과학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자는 대학 입학의 의미도 여기서 나오는데 대학을 간다는 것은 옛날에 대학을 간다는 것은 전문 서적이나 전문 잡지 같은 중요한 자료가 대부분 대학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에는 막대한 지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대학을 간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인터넷도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대학을 간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평생의 교양을 얻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라고 합니다. 저자도 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은 결국에 밥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학습도 똑같은 개념이죠. 배우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자기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남편이 되면 힘들고 엄마가 되어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20대 분들은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성세대보다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대학생들은 술 마시고 놀고 있죠. 또한 공부는 자신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를 빛나게 해주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은 이러한 공부를 대학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고 공부에 불을 붙이고 이러한 변화를 알아챈 사람은 스스로 빛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더 좋은 내용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보셔서 분명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절판된 책이에요. 근데 뭐 도서관에 가면 빌려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